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명상 공부를 하거나 참선을 한다 혹은 기도를 한다, 신심이 깊다 할 때 따라오는 그런 망상이 있습니다. 이 망상이 있는데 이런 망상과 병으로 오는 망상, 흔히 정신질환으로 오는 망상, 그 차이점은 뭘까? 유사점은 뭘까? 이것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그래야 여기에 대처를 하게 되거든요. 아니, 좋은 공부를 하고 마음을 닦는데 무슨 망상이 올까 보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제대로 공부를 하게 되면 망상이 기본적으로 와도 거기에 끌리지 않고 집착하지 않고 흘러가 버리기 때문에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공부하는 사람이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왜 공부를 할까요? 뭔가 마음속에서 얻고 구하고 성취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특히나 기도하는 분들이 많이 그럴 겁니다. 뭘 성취하느냐? 물론 재물을 얻고 무슨 큰 부자가 돼가지고 어떤 권력을 얻겠다, 이렇게 공부는 안 하겠죠. 자기 마음의 갈등을 해소하고 평화를 찾고, 그리고 미래에 좋은 세계에 낫겠다 하고 기도를 하든지 또는 명상을 하든지 혹은 깨달아서 내가 이 생에서도 대자유를 얻고 내 생에서도 대자유를 얻고 생사해탈을 해보자. 또한 모든 세상의 근본 이 문제를 해결해보자.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어떤 것이 인생이며 운명인가? 근본을 한번 헤쳐보자, 깨달아보자 해서 뭔가 그런 목적을 두고 공부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한편으로 이 오욕이 작동합니다. 그건 뭐냐면은 마음속에 근본으로 본능적인 욕심이 있다 이거예요. 공부를 해도 그건 깊이 애로부터 습관화되어 있거든요. 이거에 의해서 이제 망상이 나오는 거죠. 자, 처음에는 망상 나올 게 없어요. 늘 제어를 하고 또 생각이 왔다 갔다 해도 그거는 이거 망상이네 하고는 마음에서 집착 안 하고 잘라버리니까요. 그러나 점점 미세하게 마음이 집중이 돼 가거나 아니면 몰두가 돼 가거나 이렇게 되면 어느 단계에 가면은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현실처럼 느껴질 때가 와요. 현실처럼. 그런데 이제 기도를 하는 분들은 어떻게 그런 게 나타나느냐 하면은, 기도를 하다 보면은 호련히 어떤 계기에 부처님을 믿는다면 부처님께서 나타나고, 혹은 관세음보살 기도를 한다면 호련히 관세음보살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꿈에 나타나거나 아니면 기도 중에. 그럼 어떻겠습니까? 아주 기쁘겠죠. 바라던 바니까. 이러면 이제 기도 영험이 있다. 그때 무슨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이렇게 성취됐다, 이렇게 믿고 기뻐하게 되겠죠. 그럼 기독교를 믿으면 자기가 믿는 예수님, 하나님이 느껴지는 거예요. 당연히. 그럼 왜 그렇게 다르게 느껴지냐? 그거는 자기 마음에서 갈구하는 것이 은연중에 다 그와 같이 모양을 나타내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에 당연히 속게 되고 기뻐하기 마련이에요. 내가 원하던 거니까. 또 그걸 겪어보면은 그게 맞거든요. 뒤에 보면은 틀린 경우가 더 많겠지만 맞는 경우가 또 있어요. 이렇게 되면 깊이 심취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제 공부하는 사람은 이 부분에서도 철저히 주의를 해야 돼요. 빠지면 안 돼요. 왜냐하면 전부 내 마음에서 비롯된 걸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명상을 한다, 관법을 정식으로 배운다면은 이제 그와 같이 순간에 뭐가 나타나서 그런 게 아니고 아예 자기가 어떤 느낌, 의식을 가지기만 하면 바로 현실화돼 버려요. 그거는 뭐 그때가 아니고 언제든지. 물론 제대로 알게 되면 그것을 바로 지워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있어요. 느끼고 싶으면 느끼고 느끼기 싫으면 말고 이렇게 되고, 또 자기가
그렇게 느끼지 않으려 하는데도 저 잠재의식이 흐르고 있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그게 딱 현실화되거든요. 그러면 내가 미시한 망상이 드러나고 있구나 하고는 잘라버릴 거예요. 마음에서. 그럼 사라지게 돼요. 그런데 자기가 깊이 그래도 바라고 원하던 게 나타날 수 있잖아요. 자기가 원하던 신통이 나타난다. 자기가 세상을 알고자 하는데 그게 보인다든지 그러면은 자기도 모르게 빠지게 돼요. 내가 뭔가 이루고 있구나. 그러고 도를 이루고 있구나 하고 또 그런 걸 깨달음으로 알고 있으면 이거는 정말 머리 아파지게 되죠. 그걸 깨달음으로 알고 있다면은. 그러면 거기 빠져가지고 시전하려고 그러게 되고 아는 척 하게 되고 또 써먹어 보니까 사람들이 좋아하고 따르니까 거기에 빠져요. 물론 그가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또 이상한 짓으로 발전할 수도 있지만은 그래도 바른 공부를 한다면 그러진 않겠죠. 안 그러고 자기 능력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을 이익을 주려 하겠죠. 어찌됐든 선행으로 가든 악행으로 가든 이게 이제 망상으로 출발하고 있는 겁니다. 망상으로. 그런데 보통 명상을 하거나 참선하거나 하는 이는 그래도 선한 마음으로 안 하겠습니까? 또 결과에 대해서 항상 저 긍정적인 어떤 걸 바라보고 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망상이 다 선하게 나타난다. 이 말이 좋게 나도 좋고 남한테 이익을 주는 그런 망상으로 나타나. 그래서 그런 게 나타나고 행하게 되고 할 때는 사람들이 좋아하고 환영하겠죠. 물론 더 깊은 단계 공부를 해나가는 데는 이런 망상은 절대적인 장애물이 돼요. 여기에 집착하고 이게 빠지게 되면 다시는 더 이상은 들어갈 수가 없어. 거기에 매여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예로부터 부처님이나 조사들께서 이 부분을 굉장히 경계를 했어. 또 스승들이 그렇게 경계를 했어. 그러나 본인은 이걸 알아차릴 수가 없어요. 100% 자기가 볼 때 이익이 되고 좋으니까 바라던 바니까 또 깨달은 것 같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못 벗어납니다. 또 벗어나고 싶어도 쉽질 않아. 자꾸 거기에 등장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이 적당하면 그래도 잠깐씩 나타나고 생각으로 나타나고 이런데 이게 맑음의 깊이라 해도 되고 어떤 집중력의 깊이, 고요함의 깊이 이것이 상당히 깊어지면은 완벽하게 현실처럼 바로 나오기 때문에 정말로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이 안 돼버려요. 그 단계 가면은. 예를 들어서 자기가 누군가를 생각했어요. 했는데 딱 나타나서 같이 이야기하고 차도 마시고 대화도 나누고 그리고 갔어. 그러면 몇 월 며칠 몇 시에 왔다 간 거지요. 그런데 이것이 완전히 망상에 의해서 이렇게 이루어진다 이 말이죠. 전혀 구분이 안 돼요. 그래서 진짜가 가짜가 전화를 해가지고 너가 여기 왔어? 그때 몇 월 며칠 나 만났냐? 물어봐도 저쪽이 대답이 만나서 이렇게 나와. 그 자체도 망상이에요. 그래서 구분이 안 돼 버려요.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는 눈밝은 스승의 안내를 받아야 벗어나는 거예요. 이 세계를 잘 아는. 여기서 이제 그것까지 계속 말씀을 드릴 수 없어요. 길어지니까. 이래서 망상이 이제 공부를 장애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 왔다 갔다 해도 절대 마음에 두면 안 되고 어젯밤에 꿈에 무엇이 왔다 갔다 해도 1분만 지나도 생각이 안 나고 잊어버려야 돼요. 그래야 이제 공부가 깊어질 수 있거든. 그런데 병으로 오는 망상은 뭐냐? 지금까지는 명상, 참선 등등등등 기도 이런 걸 해서 오는 망상에 대해서 언뜻 말씀드렸는데 병으로 오는 망상은 이게 양상이 달라요. 뭐가 다르냐? 병으로 오는 망상은 일반적인 욕심 아니면 환경 이런 데 의해서 자기에게 느껴지고 보이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일반적으로는 다
사람마다 있죠. 때로는 겁도 나고 걱정도 되고 때로는 화도 나고 때로는 즐겁고 이렇게 살잖아요. 근데 그거는 그냥 생각으로 흘러간 느낌으로. 그건 병이라 아니라 그래요. 아니라 그래요. 그거는. 그러나 병이 있다 하면은 뭐냐? 그냥 그렇게 생각으로 떠오르고 느낌으로 느껴지는 정도가 아니고 정말로 눈앞에 실제로 겪는 것처럼 느껴진단 말이에요. 강하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아, 우리 집에 도둑이 들어오면 어떠지? 어떻게 하지? 하고 걱정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럼 보통 걱정하고 준비하고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병증이 있는 사람은 우리 집에 도둑이 들어오면 어떡하냐 하고 마음속에 뭔가 작용했다면 실제로 눈앞에 그냥 딱 도둑이 나타나 버려요. 칼을 들고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럼 얼마나 겁이 나겠습니까? 그러니까 두려운 마음이 생길 때는 일반인이 겪는 게 10배, 20배를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지러지는 거예요. 매사가 그런 식이란 말이에요. 누구를 원망하면 그 원망심이 쫙 작용하는 순간에 쫙 스토리가 나타나는 게 그가 나한테 막 잘못하고 나를 해치려는 과정이 쫙르르 나타나. 실제 있지도 않는데 현실에 완전히 작용해. 그러면은 그게 얼마나 강하게 느껴지고 각인되겠습니까? 그냥 생각으로 스르르 하면 아이고 또 내가 헛생각했구만. 또 걱정이 와도 아이고 지우자 이러지만 이게 되질 않아. 쫙 스토리로 나타나니까. 그럼 누구를 좋아한다 해도 쪼르르르 그렇게 나타나고 누가 의심스러운다 해도 쪼르르르 그렇게 나타나. 아, 상대방이 누구 만나러 다닌 것 같고 어디 가는 것 같고 그렇게 보이거든요. 쫙 스토리가 보여 아예. 그러니 본인을 안 믿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해서 빠져 들어가면 이제 대인관계고 뭐고 주변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치료받아야 된다 이렇게 되잖아요. 어디 낯선 곳에 가면은 대인기피증 있는 경우 있잖아요. 아니면 광장 공포증 이런 거. 이거는 그래도 큰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도 일반적으로 조금 남보다 세게 작용하면 대인관계가 어렵잖아요. 매사에 이상하게 전개돼 버리거든. 그래서 이런 경우 이제 치료받아야 된다 하는데 결국 이게 뭐냐? 선한 마음에서 진행됐냐? 그 자기의 욕구라든가 그 조금 거칠은 마음에서 진행됐냐에 따라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유사점은 공부를 해서 나오는 망상과 일반 병증으로 나오는 망상이 그는 뿌리는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 강도가 달라요. 이 공부를 해서 나오는 망상은 미세하게 맑아져가지고 나타나는 거고 병으로 나타나는 거칠은 욕심에 의해서 이 몸에 이상이 오면서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느끼는 것도 여러분이 평상시에 걱정이 되고 그러면 어디서 느낍니까? 머리에서 생각하고 주로 가슴 명치 쪽 그쪽 위에서 느낌이 와요. 그러나 병증으로 생기는 그런 망상은 어떠냐? 머리에서 작동을 해요. 아예. 생각하면 머리에서 고통을 느껴버려. 두려움을 느끼고. 이게 틀려. 근데 공부하는 이는 그게 아니고 사르르 지나가는 거죠. 그냥 느낌 생각으로 가볍게. 그런데 그게 영역가 현실처럼 느껴지고 그 차이예요. 다만 공부를 하는 사람은 아 이게 망상이구나 이걸 대체적으로 알기 때문에 안 빠지려고 그러겠죠. 또 스승이 있다면은 눈 밝은 스승이 있다면 그걸 인도해 줄 수가 있는 것이고 또한 선한 망상이기 때문에 대인관계에서 오히려 작용이 선하게 작용을 해요. 그러니까 누가 병이다 안 그래요. 오히려 공부 많이 했구만 이렇게 말하는 수가 생겨. 그런데 병으로 오는 것은 모두가 기피하잖아요. 가족도 걱정하고 이웃도 걱정하고 친구도 걱정하고 자신도 삶이 황폐해지고 전혀 다른 세계가 돼버려요. 그러나 이제 어떻게 하든지 이 망상에 빠지면 안 된다. 그렇다면은 옛날에 신통으로 세상을 보고 그거 어때요? 예,
그 마음이 엄도 없고 감도 없고 집착도 없고 선도학도 다 놔졌을 때 나오고 그 눈으로 보는 그 어떤 현실의 세계는 남보다 맑고 빠르고 밝겠죠. 그렇죠? 예, 그러나 그것도 자기가 깊은 의식 속에 어떤 집착 때문에 어떤 이해관계 때문에 나와버릴 수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그게 이제 믿기가 어려울 때가 흔해 빠진 거예요. 그거 헛소리일 때가 흔해 빠져. 그렇기 때문에 극도로 평등한 마음 상태에서 고요한 상태에서 이해관계가 없는 상태에서 객관적으로 볼 때만이 그것이 유효하다. 그런 이야기 되겠죠. 자, 그렇다면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으냐? 과학적으로 봐야 돼. 과학적으로 보는 거지요. 과학적으로 어떻게 보느냐? 가장 인간 대 인간 사람으로 볼 때는 여기를 기준으로 해야 돼요. 저 사람이 모든 사람들과 잘 화합하면서 지내는가? 이게 이제 가장 기본이에요. 그게. 지금 여러분이 열심히 말하잖아요. 그걸로 보면 큰일 납니다. 그건 자기 이해관계의 흐름이기 때문에 맞는 게 없어요. 그걸로 보면 세상이 또 뒤죽박죽 돼버려요. 그래서 화합을 하는가 그걸 봐야 돼요. 화합을 하는가 이게 가장 핵심이에요. 그 다음에 행동적으로는 뭘 봐야 되냐? 그 사람이 이해관계에 너무 끌리지 아니하고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는가를 봐야 돼요. 공정한 거래. 물건을 사나 사람하고 거래를 하나 일정한 그 공정한 거래를 하는가 봐야 돼. 경우가 바른 걸 봐라 이거예요. 자기 입장으로만 뭐를 하고 공짜를 바라고 이런 게 있다면 경계 대상이요. 공짜를 바라지 않고 자기 책임을 다할 거 하면서 줄 건 주고 베풀 건 베푼단 말이에요. 그리고 받을 건 또 받고 이런 공정한 거래를 하는 거 봐야 돼. 그리고 또 매사 생각하는 거랑 행동하는 게 남을 살펴주고 생각하는 쪽이 좀 많은가, 자기 이익에 의해서 상대를 해치려거나 상대를 피해를 주려 하거나 이런 게 많은가, 이걸 비교를 해봐야 됩니다. 아무튼 화합이 안 되는 건 뭐예요? 상대를 부정하고 긍정 안 하고 해하려거나 싫어하고 미워하면 화합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화합이 된다 그 말은 그런 의식이 적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행동적으로 공정한 거래를 한다 그 말은 선하게 치우치지 않고 필요에 따라서 서로가 서로를 활용하면서 사회를 이루어갈 줄 안다 그 말이거든요. 이것이 기본이에요. 이게 될 때 쉽게가 지켜지는 것이고 계율이 완성되는 것이고 사람 간의 평화가 있고 가족 간의 평화가 있고 주변과의 평화가 있고 기본으로 선행을 쌓는 기본이 돼요. 이게 안 되면은 말뿐이고 다 소용이 없습니다. 또 이것이 잘 되면은 어느 나라를 가도 환영을 받아. 그렇게 하면은 종교가 달라도 그 사람이 환영받을 것이요 국가가 달라도 환영을 받아. 또 이조 시대든 조선 시대든 지금 이 시대든 다 환영받아요. 그렇지만은 선악으로 행동을 한다 해보세요. 시대마다 선악관이 다르거든. 나라마다 다르고 사람마다 다르고. 그러니까 그 강하면 가는 곳마다 충돌해버려. 가는 곳마다 싸워야 되고 가는 곳마다 복을 못 지어. 있는 복 까먹어야 돼요. 쌓아놓은 선행 공덕 다 까먹어야 돼. 그러니까는 빈천해질 수밖에 없고 항상 괴로울 수밖에 없고 되는 일이 없어. 아무리 종교를 열심히 믿고 신심을 내고 열심히 기도해도 방금 이 부분이 안 되면은 그 사람은 오나가나 되는 게 없어. 아무리 영험을 많이 받아도 소용이 없어요. 그런 거. 그래서 이것은 모든 것이 기본입니다. 심지어는 깡패 세계를 가도 이 부분이 조금 앞선 사람이 두목하는 거예요. 같은 주먹 세계에서도.
그렇게 보시면 되고, 또 이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승부를 보면 승패죠. 이긴다, 진다, 강해진다, 약해진다. 이거는 어디에 있냐면 세력의 힘이 어디로 모인 걸 봐야 돼. 에너지. 모든 세계의 흐름을 에너지로 볼 때 그 힘이 어디로 많이 모였는가 보면 돼. 많이 모인 쪽이 승리예요. 선이든 악이든 불문하고. 힘이 에너지가 이야기하면 내가 선이다 주장해도 질 뿐이고 그런 거예요. 에너지가 많이 모인 쪽이 승리래요. 이제 승부 세계는 그렇다니까. 예를 들자면은 태양과 지구가 있다라면은 뭐 지구가 선이고 태양은 악이고 어디 정해진 게 있습니까? 그저 필요에 따라서 여기는 거지. 그런데 지구는 태양을 따라서 돌면서 끌려가고 있어요. 공전에. 그것은 지구가 태양을 사랑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에너지 힘에 이끌려서 돌고 있는 것 뿐이에요. 자, 그와 같이 세상은 에너지 강한 쪽으로 움직일 뿐이에요. 그 에너지 힘이 강하다 그건 뭐냐? 인간으로 말하면 여러 가지가 모이죠. 자, 주변에 유대관계가 강한 사람 힘이 커요. 힘이 모아지니까. 그리고 또 개개인적으로 능력이 있다든지 이것도 힘이고, 또 개개인적으로 재물이 많다 이것도 힘이고, 또 개개인별로 지식, 정보가 풍부하다 이런 것도 힘이고, 또 개개인별로 마음 의지가 강력하다, 흔들림이 없다 이런 것도 힘이죠. 이런 것이 종합돼서 에너지 흐름을 보는 거예요. 강약을. 그래서 약한 쪽은 강한 쪽하고 재판을 해도 져버려요. 선악 떠나서 지는 거예요. 이 부분이 약하면 그럴 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와 같은 것을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사람과 사람은 같이 협력을 하고 나가는데 결국 왜 협력이 이루어지느냐? 이해관계가 비슷해야 협력이 이루어져요. 목적이 비슷할 때. 그럴 때는 서로가 조금 마음이 안 맞고 생각이 다르고 인격적으로 부딪힘이 있어도 같이 도모한다니까 무엇을 추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정치적으로 예를 들어보면 사상이 비슷하면은 같이 모이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평상시에 친해도 사상이 틀리면 같이 섞이질 않아요. 그건 세상 바라보고 나가는 목표가 달라버리기 때문에 같이는 못 가요. 서로 만나면 차 한잔 마시고 아무개야 요즘 잘 있었냐 이건데도 같이 일은 도모 못해. 이해관계가 충돌하면, 또 친했던 사람도 이해관계가 충돌하면 곧 등을 지게 되죠. 싸우게 돼. 그 이해관계란 것은 자기 이익 손해를 다투는 그 마음속에 어떤 한계점 이런 게 이해관계예요. 이해관계. 자기가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거, 자기가 원하는 거, 원하지 않는 거, 이런 게 이해관계거든요. 이게 충돌하면 남남이라 이거죠. 친해도 같이는 일을 못해. 그래서 보통 힘을 모은다 그러면은 성격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위치도 다르지만 이해관계가 같을 때 힘을 모아가는 거예요. 집단이 되고. 이제 이해관계 비슷할 때 그 집단이 커지잖아요. 그러면은 세력이 커졌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해관계가 100% 그럼 맞은 사람과 모아진다. 그러면 또 좋긴 하겠지만 그게 몇 명이래 되겠습니까? 그래가지고는 세력이 커지질 않아. 약간 비슷비슷한 사람이 모이면 되지 딱 맞은 사람 구하면 없어요. 그럼 세력이 안 커져. 그럼 친구를 사귀어도 서로 비슷비슷해서 많이 모이면 그 세력이 커지지만 나하고 딱 맞는 사람 내가 찾을 거야. 내하고 성격도 맞고 딱 맞은 사람 친구할 거야. 그래 보세요. 도대체 그런 친구 어디서 찾습니까? 그래서 친구 못 사귀어요. 또 오래 가지도 않아. 그렇게 하면은. 그래서 내하고 똑같은 사람은 없다. 그저 비슷하면 서로 충돌 안 하면 같이 친구로 간다. 이러면 되는 거예요. 충돌을 하는 입장이라도 친구가 될 수 있어요. 왜? 상대방을 긍정하고 어느 정도 인정해주고
같이 가자. 그래. 너도 가고 나도 가고 너도 살고 나도 살자. 이렇게 베푸는 마음이 되면은 어느 정도 충돌을 하는 그런 입장이라도 친구가 될 수가 있어. 사상이 달라도 친구가 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포용한다 그러죠. 그걸 보고. 네. 상대를 인정하고. 자, 여기에요, 이거. 그러면 이제 깊어지는 건 뭐냐? 유대 관계가 깊어지는 것은 상대를 긍정해주고 인정해주는 게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인정. 그 사람이 인정 안 하고 무시하고 뭔가 못 믿고 그러면 깊어질 수가 없어요. 아무리 겉으로 이해관계가 같아도 깊어는 안 져요. 깊어지려면은 반드시 그 사람의 장점 긍정하고 인정하고 이것이 필수적이에요. 그리고 낯선 사람들은 처음 본 사람이라든 그 긍정이 잘 된다면 그 사람의 도움을 받고 그 사람과 친해질 수 있고 내 마음에서 그런 긍정심이 안 일어난다면은 친구 되기 어렵고 낯선 사람과는 서로 힘을 합할 수가 없고 이렇게 되겠죠. 또 가까이 오래 사귀었던 사람 간에도 긍정이 깊이 작용하지 않으면 상당히 먼 상태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긍정, 인정은 항상 말로 행동으로 늘 표현해야 되고 마음속이 그와 같이 실제로 그래야 됩니다. 긍정, 이 힘이 인간관계에는 가장 큽니다. 작용이. 이거는 인간의 본성을 흔들고 원하는 걸 충족하는 길이기 때문에.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누구든지 자신이 인정받고 싶고 긍정받고 싶지 않아요? 대화를 할 때나 행동할 때 자기가 잘못한 부분 잘못한다 해도 자기가 이 부분 오라 하고 하는 게 있잖아요. 내가 이건 잘해 혹은 내가 못해도 나는 이건 알아 이런 거. 거기에 누군가 인정해주고 긍정해줄 때 그 사람이 얼마나 좋게 보입니까? 얼마나 친구 같습니까? 따뜻한 이웃같이 느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 긍정이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고 이게 말끝마다 행동으로 표현이 또 돼야 돼. 내 마음속에서 깊이 그래도 되겠지만은 근데 말로 행동을 표현하는데 마음에서는 또 아니다 하고 있어. 그러면 그 효과가 없어요. 네, 그래도 행동 표현을 안 한 것보다는 효과가 있겠죠. 네, 이것이 대인관계에서는 가장 큰 힘을 가지고 있다. 네, 더하여 상대를 늘 공감해주고 칭찬하고 맞장구 쳐주고 이러면 그건 대화할 줄 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거 못하면 저 사람은 대화할 줄 모르네. 이제 이렇게 되면 되겠죠. 굉장히 그런 것도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친하다고 해서 가깝다고 해서 상대의 약점을 기분 나게 팍팍 찔러버린다. 그거는 아주 금기 중에 금기입니다. 이건 절대 금기. 암만 친해도 절대 금기. 예, 상대 약점을 지적해 줄 때는 정말 기쁜 마음으로 아끼는 마음에서 부드럽게 지적을 해줘야 돼. 그래도 알아먹을 건 다 알아먹어요. 강하게 한다고 해서 고쳐지냐? 고쳐지지 않아요.